제42차 최고위원회의를 당국께서 대의하겠습니다. 제4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 얼굴 괜찮죠?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회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들 하는데 괜찮습니다. 최고위원회 마치고 병원에 들어가서 검사를 좀 더 받고 마루를 할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단식을 해서 다른 거는 혈압도 괜찮고 단식도 괜찮아졌습니다만 간하고 콩팥 수술을 맞고 간이 좀 났다고 합니다. 동아리가 탄탄했는데 좀 무르무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그래서 좀 천천히 복식을 하고 조심을 하면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단식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단식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상 타결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KB의 의원과 함께 저와 같이 로텐다울에서 슬리핑백에서 계속 같이 주무신 김관영 원내대표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주승용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본도 단식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 지도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께서 농성에 참여하고 매일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지역위원장과 당원 동료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토요일 여의도 집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오신환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치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올라와서 격려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 단식을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홍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또 언론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협상 능력이 없었다면 이번 합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국회 합의를 지지하겠다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말을 전해왔습니다. 국가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5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지지해 주었기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또 새로 취임해서 아직 당무에 익숙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결단을 해주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 세부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선거제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일부에서 합의문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양당은 내년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시기가 많습니다만 의원 세비를 포함한 의원 관련 예산 총액을 현재와 같은 액수로 동결하는 방안 등에 통해서도 탄력적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5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해서 이루어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등 또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신의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단식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합의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 구태 이념 정치를 개혁하는 첫걸음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1월 최종적으로 도입되어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와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 당의 정개특위위원이신 김동철 의원과 특히 간사이신 김성식 의원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몇 번 고위 관계자에 대한 비위 행위, 의혹 제기, 또 이에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을 보면 의혹 덮기, 제 식구 감싸기 등 사실상 내부 직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6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서둘러 임명할 것을 다시 한번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난번 11월 5일 청와대 여야정 상권협의체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준다면 수용하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여당의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청와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벌써 26개월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위법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청와대 내부에 견제 장치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다시 한번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국회도 서둘러서 법에 따른 후보를 추천해서 위법 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민주당에서 나온 선거 개혁 관련 언급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1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다. 여야 대표들끼리 정치적으로 선거법 문제를 협상하지 않은 것인데 정말 선거법을 개정하고 싶다면 의원 모두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관행이 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정개특위는 무엇 때문에 운영합니까?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먼저 얻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은 5당 합의 내용입니다. 또 국회 합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지하겠다는 의사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는 또 당의 당론과 총선 공약,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발언 대단히 유감이고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이루어낸 이 합의를 국민들 앞에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과 선거 공약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켜주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의 김용태 조강특위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쓴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조강특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스스로 지역위원장직을 청산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 분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당 분열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 과거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분당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탈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 분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결국 탄핵을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 한국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고 또 일부 의원들이
이 탄핵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 내에서 아무런 비판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탄핵을 주도했던 권성동 의원도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됐고, 그뿐만 아니라 일부 친박 의원이 지역위원장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천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나 청산이 아니라는 이번 지역위원장 배제 발표가 탄핵 반대 인사들에 대한 비판과 청산이 아니라는 것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은 탄핵 반성당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또 이번 지역위원장 배제에 책임 있는 김용태 조강특위 위원장도 본인이 탄핵을 반성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학재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께서도 한국당에 조만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과연 탄핵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인지,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을 쓰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자 YTN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9.4%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연령과 성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대로 20대 여성은 63%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에는 2명의 청년 대변인이 새로 탄생합니다. 99년생과 97년생입니다. 지지율 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가장 위기감과 절망감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일 겁니다. 제가 8년 전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여놓던 당시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리고 여의도의 어느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지도 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정치를 젊게 만들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이 두 청년 대변인은 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발탁으로 입문한, 누구의 키즈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청년 대변인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결과 확실히 하태경 의원님보다 토론 잘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에게 심어준 절망을 바른미래당이 걷어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서고 굽신거리지 않아도 공평하고 정의로운 절차로 청년이 실력에 따라서 정치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만약 우리 당에서 탈당하고 빠져나가는 인사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는 실력 있는 젊은 개혁 보수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앞으로 이 두 청년 대변인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바른미래당은 홀로 근무 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노동자고 김용균 씨 인소를 방문하고 해안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사고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발의했고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의 외교화를 건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왔습니다. 2017년 국감 당시에 사고가 난 화력발전소 경우처럼 비정규직 민간발전 전기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민간 협력사가 빠져 있음이 이미 지적되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전히 안전을 무시한 수입 위주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뼈저린 각성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 여당이 못한다면 민생을 가장 우선하는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람을 돈과 수단으로 보는 경영 문화를 획기하고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산업 현장에 경동을 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부터 시작하여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아볼 것입니다. 대표님은 좀 더 휴식을 취하시고 원내대표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청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 하에서는 유력 정당의 유력 인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청년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청년이 차지할 몫은 거대 정당의 자선, 내지 선심성 예산으로만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 방식이 거대 권력의 사회적 재분배 관행이자 루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안타깝게 일터에서 사망해도 일자리가 없어도 살 집이 없어도 우리 사회는 청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청년의 의제 또 미래라는 의제는 언제나 단발성이자 선심성입니다. 보다보다 청년들이 이 내용을 바꾸고자 하더라도 사회적 명망을 쌓을 기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홍보할 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제도라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인식이 보장된다면 못난 정치를 드디어 끝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한 달 우리 국회는 연동형 비례제 논의와 합의를 이루어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1월 한 달 동안 연동형 비례제 논의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 제도 개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 밥그릇을 생각한 선거 개혁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청년들과 약속한 대로 1월 한 달 선거구제 개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청려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게을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첩보의 내용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 공방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미꾸라지가 사는 토탕물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첩보의 내용은 먼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에 대해서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1년 말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위 인사의 최측근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돌려줬다라고 되어 있고 이로부터 며칠 후에 소각될 차용증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돈이 오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전혀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수사무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사위원장이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보면 이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 여부입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고위 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사 내정자 시절 임종석 실장 연락이 와서 관련 의혹을 물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자
내가 인사 과정에 이런저런 검증이 있었다고 하자 임 실장이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말만 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해명하지 못하는 내용, 그리고 해명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명, 그리고 말 바꾸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와대의 흙탕물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